다음을 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벼화자죠. 자, 벼화자인데요. 나무 목자가 들어가 있죠. 우리 나무를 이분법을 적용해 보면 동물에 가까워요? 식물에 가까워요? 식물에 가깝죠. 그래서 이 나무는 지금 식물이라고 여기고요. 식물 중에서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식물. 자, 원래는 배다인데 여기서 이미지로 연상한다면 고개를 숙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한 대표적인 식물이 벼겠죠. 그래서 벼화자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자, 식물 보이시죠? 식물 중에서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식물이 벼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글자는 쌀 밑자예요. 자, 낫 아래 쌀 알갱이들이 흩어져 있는 모양에서 온 글자고요. 여기에 연장선이라고 본다면 아까 우리 벼화자라고 했죠? 벼의 윗부분을 싹둑 잘라내면 거기서 알갱이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작은 알갱이들이 뭐예요? 쌀알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나무 목자는 우리가 식물로 보자라고 했었잖아요. 그 식물에서 나온 작은 나달의 알갱이, 쌀알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쌀 밑자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은 대학생이시고 또 똑똑하시니까 쉽게 기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을 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말두자라고 하는 거고요. 곡식을 세는 양사예요. 이보다 조금 작은 양사가 되라고 하는 거고요. 그보다 작은 것을 한 홉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장 작은 단위가 한 주먹을 홉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보다 더 큰 게 한 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되가 10개가 돼야 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두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것을 그냥 알갱이, 곡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열십자죠. 자, 그림을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생긴 나무 상자를 우린 되박이라고 하는 거죠. 그 되에다가 10번이나 곡식을 담아서 덜어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한 말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말두자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되박이 10번 담겨야지만 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말두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 구술옥자죠. 자, 이 글자 근데 구술옥자인데 딱 구술을 보여드리면 둥근 구슬이 보여지시죠? 그런데 이 글자를 하나씩 나누어 보면 임금 왕자와 찍다로 구분할 수 있겠죠. 옛날에 왕을 찍는 건 누가 찍어요? 신이 찍는다라고 했었죠? 하늘에 있는 신이 점지해서 이 왕을 선택했기 때문에 왕을 찍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왕을 찍고 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채택한 후에 상서로운 서옥이라고 하는 구슬을 줬어요. 그래서 이 글자가 구술옥자가 된 거고요. 가끔은 다른 글자와 쓰일 때는요, 임금 왕자 형태로도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구술로도 사용이 되고 임금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걸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반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쓰일 때가 임금왕으로 쓰일 때도 있고요. 이 글자가 다른 글자랑 쓰일 때는 구술옥자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냥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려볼까요? 자, 이 글자는 둥글고 공구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임금왕으로 사용이 안 됐겠죠. 그때는 구슬로 사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율은 거의 그냥 반반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하시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연상하기는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소우자죠? 소의 모양에서 온 글자예요. 자, 그림을 보시면 소가 그려져 있죠? 그런 상형 글자니까 간단하게 이미지하고 매치시켜서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이 글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형태로 쓰여도 소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형태로 온 이유는 밑에 다른 글자가 함께 쓰이기 위함인데요. 그때는 소의 꼬리가 잘려나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은 소의 꼬리가 잘려나갔어도 당연히 소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다음을 보시면 양양자예요. 양에서도요, 이러한 형태가 있는데요. 이 또한 양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양의 모양에서 온 글자인데 왜냐하면 다른 글자가 밑에 쓰여야 되는데 꼬리가 나오면은 중첩되잖아요. 그래서 꼬리를 잘라놨다라고 기억하시고요. 꼬리를 잘랐어도 당연히 양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다음 글자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주살익자라고 하는 건데요. 주살이 뭐냐면 화살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 활에 화살이 매달려 있는 모양에서 온 글자죠. 그런 의도에서 이 글자는 주살익자라고 하는 건데요. 본 의미는 그렇고요. 이가 갖는 속뜻은 취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살, 화살이라고 하는 거 언제 사용해요? 사냥할 때 사용하는 거겠죠? 사냥해서 활을 쏴서 짐승을 죽여요. 죽이면 그냥 버리고 가지 않죠. 그것을 뭐예요? 취해서 간다라는 의미에서 취하다, 뺐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 칼도자죠? 칼의 모양에서 온 글자고요. 이 글자의 변형 형태는 이와 같이 쓴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아, 이 주살익자, 취하다라고 하는 이 부수 글자의 변형 글자도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삐침이 곧게 펴진 거예요. 이러한 형태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글자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손톱 조자예요. 손톱의 모양에서 온 글자. 자, 손 보이시나요? 손을 뻗쳤을 때 거기에 보이는 손톱의 모양에서 온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손톱의 원초적인 기능은 뭐 하는 데 있을까요? 네, 싸우는 데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현대사회로 가면서 문화가 발전했죠? 네일아트라고 하는 걸 하긴 하는데, 언니 좀 더 발라주세요. 뭐 이러는데 그런 거 웃자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 손톱이라고 하는 기능은 싸우는 데 있죠. 그래서 싸우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자의 변형 형태는 이와 같이 쓰이니까요. 이 글자도 잘 알아두시고요. 손톱을 이렇게 오므린 모양이라고 연상하셔도 되겠네요.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그칠 간자예요. 그치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멈추다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림을 보여드리면, 자, 사람이 가다가 발걸음을 멈춘 모양에서 온 거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눈목자에서 온 거예요. 제가 길을 걷는데 누군가가 저를 불러요. 기서가, 하고 쳐다보는 모양에서 온 글자고요. 이 부분은 발의 모양이라고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어서 한번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병들역자라고 하는데요. 이 글자의 속뜻은 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물병이 아니라 우리가 아프면 병 걸렸다라고 하죠. 그때 병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훈음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훈음을 통해서 의미를 유추해보라는 거지 그것을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까지 외우시면 머리가 뽀개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글자의 속뜻으로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글자를 병들역이라고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병, 이 부수가 들어가는 건 병과 관련이 되어 있구나 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자, 집이 있고요. 여기 보면 우리 차갑다라고 배웠던 거죠. 찬 바람이 불어오는 그림이라고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연상을 하면 집이 있고 차가운 바람이 있죠. 집에 찬 바람이 부는 거예요. 난방이 안 돼요. 이런 데서 잠자다가 뭐에 걸려요? 감기 걸리죠? 감기가 곧 뭐예요? 병이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뼈 앙상할 알자예요. 자, 이거 외우지 말라고 했어요. 자, 뼈 앙상할 알자는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죽음. 죽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의미냐면, 자, 이 글자가 지금 전역석자인데요. 원래는 이 글자예요. 달월자죠. 달월자 아까 제가 육달월이라고 한 거 있었죠? 우리 몸을 뜻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거기에서요, 살을요, 바깥으로 빼낸 거예요. 살 빼면 이제 뭐만 남아요? 뼈만 남죠? 그런 의미에서 뼈 앙상할 알자고요. 자, 사람이 뼈만 남았다는 얘기는 곧 뭐 한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다시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손이 있고 뼈가 있죠? 뼈 하나를 잡아 드는 모양이라고 연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여기에서 살코기를 다 발라내고 손에 지금 뼈를 잡고 있는 모양이라고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래는 달월자, 고기 육자라고 했었죠. 고기에서요, 살덩어리들만 빼낸 거예요. 빼내면 결국엔 뼈만 남죠? 결국 사람은 죽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썩으면 뭐만 남아요? 뼈만 남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하품 흠자예요. 우리 하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입을 벌려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입 벌리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 그림을 볼까요? 자, 사람이 지금 입 벌리고 있죠?
입 벌리는 가운데서 공기가 나오는 모양까지도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람이 입 벌려서 공기를 나오는 그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다라고 연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지금 아 하고 입 벌리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조각 편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림을 보시면 통나무가 있어요. 근데 통나무에 여러 갈래로 금이 가졌죠. 그러면서 그 나무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조각 편자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거고요. 다시 한번 연상을 하시면, 자, 통나무에서 선이 이렇게 가면서 조각들이 빠져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볼게요. 자, 이 글자는 조각 장자고요. 똑같이 조각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자, 그림을 보여드리면 빈대떡 보이시죠? 자, 빈대떡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었는데요. 잘못 잘랐어요. 잘못 자르니까 크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잘라야 되겠죠? 엄마, 형이 더 많잖아. 또 잘라요. 이렇게 계속 자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빈대떡이 조각이 나버렸죠? 그런 의미에서 조각 장자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이 글자는요, 조각이라는 의미보다는 장수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돼요. 장수가 뭐냐고요? 군사들을 이끌 수 있는 가장 우두머리 군사 있죠? 그 장수를 얘기해서 이 글자는 장수장자라고도 해요. 원래의 이름은 조각장이지만 그보다 많이 쓰이는 게 장수장자니까 여러분들은 장수로 기억하시는 편이 더 낫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자, 의자 보이시나요? 의자에 어떤 사람이 지금 앉아있는데 다리를 딱 꽈고 손가락으로 야, 물 떠와 라고 지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뉘다? 장수다. 이거 뭐라고 써 있어요? 뉘. 누구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장수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장수, 장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의미는 장수 또는 조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 다 아시는 글자죠? 선비사자예요. 자, 선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를 배우면 10개를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이 선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다음 글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뭐예요? 흙토자죠? 그림을 보시면 네, 흙을 수북히 쌓아 올린 모양에서 온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림을 보면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글자들이 많고요. 사실 부수 글자라고 하는 게 고대 문자이기 때문에 상형 글자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거물 흙자죠. 어떤 의도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림을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불이 있죠. 자, 여기 우리가 배웠던 불화자가 있잖아요. 불이 있고요. 이거 무슨 글자예요? 흙토자죠? 흙 위에 어떤 물건을 올려놓고 지금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우면 뭐가 나요? 연기가 나면서 검은 그름이 올라오겠죠? 그런 의미에서 거물 흙자가 됐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머리 혈자고요. 사람의 머리의 모양에서 온 글자예요. 그냥 말 그대로 머리의 모양인데요. 이 부분이 눈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사람의 얼굴 모양에서 온 거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런 의미의 머리 혈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 머리 숫자예요. 근데 둘 다 머리긴 한데요. 이 글자의 쓰임은 우두머리를 뜻해요. 우리 학교에서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을 뭐라고 해요? 수석이라고 하죠. 대한민국의 1등 도시가 뭐예요? 서울이죠. 그걸 뭐라고 해요? 수도라고 하죠. 그때 쓰이는 글자예요. 또는 우리 수뇌부라고 하는 말도 있죠. 그때 쓰이는 글자이기 때문에 머리 중에 가장 높은 머리라고 연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림을 보여드리면 사람이 있고 토끼띠가 있죠. 그냥 이렇게 해서 연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사람 머리인데 이 부분이 토끼의 귀가 올라온 그 띠 모양이다라고 연상을 하셔도 되겠네요.